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면은 다 같이 좋아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자, 1월 24일 금요일 장 마감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죠? 2025년도 벌써 이제 12분의 1이 지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이 거의 다 지나고 있고, 다음 주가 여러분들 굉장히 긴 연휴예요. 그렇죠? 설 연휴가 이제 뭐 연휴가 기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이리저리 또 이제 고향 가시거나 또 가족 친지분들 또 만나실 시간도 여유가 좀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 거의 뭐 9개 분기 10개 분기 연속으로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지금 그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워낙 좀 줄어들어 꺾여 있고, 투자도 뭐 사실 민간 쪽에 투자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다가 트럼프 또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자체도 뭐 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굉장히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설 연휴 때 또 이래저래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매출이라도 좀 올릴 수 있게 소비를 또 조금 하는 게, 이제 소비가 미덕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소비가 미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뭐 1% 중반,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IMF 터지거나 코로나19 터지거나 금융위기 터지거나 그럴 때 볼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인 숫자여서, 진짜 그 이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해서 좀 정부에서 이제 좀 많이 애를 써야 되고, 어쨌든 설 연휴 전후로 여러분들 좀 가족분들하고 좋은 시간 가질 때 또 적절한 소비를 해가지고 우리 경기에도 또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뉴스로 듣기로는 내수는커녕 해외여행 또 인천공항만 그냥 북새통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벌써 이제 막 공항 가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더라고요.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또 살아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뭐 이번 주에 여러분들 설 연휴 앞두고 있어서 시장 안 좋다 그러는데, 그거 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물론 어저께 이제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급등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기 전선 스타게이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막 급등하는 거 보시면은, 아니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 준비해 놓고 포트폴리오 또 변경도 좀 해 놓으시고, 설 연휴 끝나고 나서도 어차피 시장이 또 단기 랠리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번 주는 다 끝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중요한 일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빅테크들 또 실적 발표도 해야 되고, 또 이런저런 그 금융통화 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이 또 예정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우리가 사실 거래가 됐었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조금 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냥 미국장 FMC 회의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유럽 ECB 통화정책 회의도 열리고, 각종 이제 PC 디플레이터부터 해가지고 소비지표 뭐 이런 것도, 또 미국 4분기 GDP 또 확정치도 발표되고,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정들을 좀 지켜보고 시장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제가 이거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최근 몇 주 동안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아니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는 이미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부터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리스크는 선반영이 됐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대외적인 리스크는 오히려 좀 줄어들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었죠. 그렇죠. 지금 시장이 환율도 좀 떨어지고 오늘 또 엔화 가치도 이제 기준금리가 정책금리 일본이 0.25%포인트 올려가지고 17년 만에 0.5%로 금리를 올린 상태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은 오히려 해소 국면이고 수급적인 여건도 이제 개선되고 있고 물론 뭐 엔화 가치는 뭐 오늘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는 크게 이제 바뀌진 않았는데요.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달러가 조금 이제 약세 전환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스타게이트 관련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잠깐만요. 이거 HTS가 잠시만요, 여러분들. 화면을 조금 제가 정리하고 HTS를 다시 좀 실행할게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HTS가 목통이 돼버려 가지고 PC를 다시 부팅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죠. 자, 여러분들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떤 설명 드렸었냐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제 연휴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휴 기간이 워낙 좀 길어서 시장이 또 약간 좀 세론되는 것도 있고 수급 공백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다음 주가 이제 연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장에는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증시가 다음 주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들을 이제 많이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일정들 전체적으로 이제 또 소화하는 걸 보고 우리 시장이 진행을 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이 잠깐 좀 쉬었다 가는 것도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 집권 초기 때 행정명령들을 지금 막 다 쏟아내고 있잖아요. 온갖 행정명령들을 지금 다 한꺼번에 좀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내내 160개 정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뭐 집권 1주 차에 100개가 넘게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슈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언제 어디서 불똥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께 그 스타게이트에 대한 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스타게이트 이슈 이게 지금 어저께 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이제 좀 고춧가루 뿌리는 듯한 이제 그런 발언들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또 심기를 좀 건드렸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백악관에서 바로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워낙 지금 샘 올트만하고 사이도 안 좋은 것도 있고 본인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결국 자율주행 전기차 파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을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뉴럴링크 그 다음에 스타링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상장시키고 돈 벌고 첨단 산업 본인이 이제 구성하는 미래 산업들을 빨리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준 거거든요. 결국 그게 구심점은 AI잖아요. AI. 로봇도 AI고 자율주행도 AI고 제가 모든 게 다 AI로부터 다 확장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AI 산업에 대한 이제 청사진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AI 산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벼랑간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가 주인공이 됐고, 그 다음에 저기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ARM, 그리고 오라클, 또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72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고 발표를 딱 해버리니까 대뜸 일론 머스크가 돈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서 오늘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절대 단기 이벤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집권 1기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집권 1기 때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로 정치를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경제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건지를 내밀하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짚어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는 이제 관세 폭탄을 매기면서도 미국 경제가 흔들리지 않게 물가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또 금리, 또 달러 가치는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여러 가지들 말씀 좀 드렸었죠. 이미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게 이런 이제 대규모 투자, 특히 이제 SOC 투자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기업인 아닙니까? 기업인. 그쵸? 부동산 개발업자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태생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SOC 투자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스타게이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데이터 센터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게 그냥 SOC 투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720조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미국의 대규모 SOC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10만 개 넘게 만들고, 그걸 또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간이 주도하는 거니까 기업인 출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민간을 강조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사실상 대규모 인프라 투자, SOC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미국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건 너무 일기 때하고 그냥 판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SOC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이제 야심차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있으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바로 그냥 아니다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죠. 아니, 실제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아니, 자본 조달하려고 그러면 이제 수십조 원, 수백조 원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죠. 보유하고 있는 지분들만 뭐 매각한다라고 해도 당장이라도 조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5천억 달러를 한 방에 하는 게 아니라 4년 동안에 초기 투자 자금은 이제 1천억 달러, 4년 동안에 이제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 꾸준히 이제 5천억 달러까지 이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찌 보면 좀 근간이 될 수 있는 SOC 투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오늘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튀어 올랐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그쵸? LS 일렉트릭, 이런 종목. 현대일렉트릭은 엊그제 실적 발표하고는 어닝 미스 났다라고 제가 요날도 말씀드렸죠. 아니, 과거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지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LS 일렉트릭, 그 다음 뭐 일진전기, 이런 종목들이 막 달리고 있는 게 다 똑같은 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더라도 실제로 오클로라든지, 그 다음에 뉴스케일 파워, 이런 종목들이 그냥 날라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기 확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AI가 미국 경제를 이제 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야 되고, 그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집권 초기 정책을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연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다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종목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연휴 위에 만약에 이제 시장 수급이 어떻게 바뀔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이런 스타게이트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맞는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전력 인프라 종목들 중에서도 많이 급등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 좀 살 수 있는 종목들, 그렇죠? 살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접근을 좀 해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한번 보세요. 제약바이오 종목도 굉장히 좋았죠. 아, 그 다음에 먼저 반도체. SK 하이닉스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여러분들. 실적 굉장히 좋았죠. 제가 이것도 어제 참 보고, 네, 아노키님, 숑이89님, 피츠님, 네, 가입 축하드립니다. 네,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SK 하이닉스 어저께 역대급 실적 나왔잖아요. 23조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고, 8조 1천억 정도 분기 영업이 나왔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3분기, 4분기 영업이익률이 OPM이 여러분들 40%가 넘었어요. 연속으로. 그리고 D램이 53% 영업 마진이. D램이 53%가 나왔다는 게 여러분 지금 레거시 D램 불황이라며 낸드도 지금 급락하고 있고 재고 쌓이고 있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D램이 영업 마진 53%나 나오냐고.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이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뭐 때문이다? HBM 때문이었다. 근데도 어저께 외국인들이 그냥 이거 컨퍼런스 콜 자체도 보지도 않고 그냥 동시효과 때부터 그냥 팔기 시작했어요. 그냥 어제는 팔겠다고 작정을 하고 파는 거예요. 숫자가 어찌됐든 관심도 없고. 사실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낮에 하는 방송에서도 장중에 좀 볼멘 소리를 한 게, 아니 어제 하반기, 작년 하반기 때 우리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봅시다. 특히 4분기 때. 작년 4분기 때 국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랬어요. 그 애널리스트들 지금 다 어디 갔어요? 그거 믿고 삼성전자 산 사람들, SK 하이닉스 팔고 삼성전자 산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작년 4분기 때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한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는 삼성전자 진입하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아니다. HBM 시장은 결국은 독점적인 지위를 SK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밑에 한미반도체 넓게 보면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TSMC 공급망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6개월 내내 제자리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거의 최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왔다. 이게 결국 HBM 때문이거든요. 아까 제가 스타게이트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결국 반도체 칩이 최종적인 수혜가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인프라 쪽은 전기 전선, 전력 인프라. 하드웨어 쪽은 그냥 반도체가 최종적인 수혜잖아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ARM 이런 기업들이 따라 들어간 건 결국 AI 가속기나 커스터마이징된 자체적인 AI 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그것 때문에 사실상 반도체 칩들이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의 GPU 수요, AI 가속기뿐만 아니라 이제 GPU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짝꿍으로 따라가는 HBM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최근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문형 반도체, AI 반도체 시장이 급격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소까지 생긴 거예요. 텍사스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어가지고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특히 미국의 AI 산업 패권을 확실하게 공고히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반도체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SK 하이닉스가 HBM을 엔비디아를 포함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거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다행입니다. 하이닉스도 삼성전자처럼 HBM 돈 안 되니까 투자 안 하고 그냥 내팽개 쳐놨으면은 이거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올해만 HBM 시장이 무려 55조, 내년에 HBM 시장이 83조 원 시장입니다. 점유율로 따져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한 50%, 삼성전자가 한 3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내외. 근데 삼성전자 이 30%는 돈이 안 돼요.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50% 이상의 점유율이지만 돈은 얘가 거의 80% 이상 다 벌고 있다. 왜? 지금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최고 하이엔드급의 HBM3E 12단, 16단을 거의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JP모건이 며칠 전에 리포트 쓴 거 보고 정말 충격적이라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 12단, 16단도 아니고 12단 공급하는 시점을 올해 3분기로 봤습니다. 이거는 뭐 틀렸다는 얘기예요. 세대로 따지면 거의 두 세대가 뒤처지는 거다. 이미 그때는 하이닉스는 16단 공급하고 있을 거고 내년 넘어가면 HBM4 공급해야 됩니다. 그렇죠? 로직 다이에 파운드리 선단 공정 적용해가지고 내년에는 HBM4 공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발성으로 그냥 1년, 2년 좋은 사이클이 아니에요,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도 뭐 세론 나오길래 그래 뭐 외국인들 컨콜 듣지도 않고 그냥 동시호가 때부터 집어 던지는데 그냥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물론 하이닉스가 여러분 단기간에 지금 여기서 1월 달에만 3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 자체가 이제 조금 부담돼서 세론 될 수 있어요. 일부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물량들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알겠죠? 작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연초에 13만 원에서 출발해가지고 24만 원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올해는 얼마에 출발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연초에 한 17만 원 정도에서 지금 16만 원, 17만 원 정도에서 작년 연말 연초에 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까지는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상당 기간 동안 이 HBM에 대한 이슈는 이제 연결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종목들 최근 몇 주 동안 이제 강조해드리고 뭐 PSK 홀딩스, 한미 반도체, 테크윙 거기다가 주변부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이제 계속 주목을 받게 될 거니까 실제로 작년 상반기 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랠리를 펼쳤던 것처럼 각 공정별로 핵심적인 장비 특히 그 중에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HBM 전용 장비들을 이제 공급하는 실질적인 수혜주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이제 갈릴 거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응을 좀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우리나라는 HBM 이쪽에 대한 걸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정말 진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한테 HBM 전용 장비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레거시 업황이 안 좋은 거는 작년 하반기 6개월 내내 반도체 기업들한테 다 반영이 됐어요. 알겠죠? 시장이 주목하는 건 또 다시 이제 HBM의 시간이 왔다. 작년에 각종 논란들을 다 딛고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익성, 아니 전체 영업 마진이 40%, D램 영업 마진이 무려 53%라니까요, 여러분들. 그건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고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비싸니까 엔비디아가 단가 인하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것도 철저하게 그 전통적인 반도체 그 사이클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왜? 하이닉스가 HBM 공급 단가 낮추면은 엔비디아가 가속기 공급 단가 낮춰야 되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가격을 지금 더 높이려고 지금 젠슨항 CEO가 막 눈이 뻘건데 그렇게 하겠냐고. 그것도 정말 HBM이나 이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점적으로 또 보셔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HBM 시장이다. 이거 절대 단발성으로 끝나는 랠리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소부장 종목들은 하이닉스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아직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해서 뭐 진짜 많게는 아직도 40% 이상 밀린 기업들도 있고요. 적게는 막 20, 30%씩 지금 아직도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고점을 상반기 중에 충분히 다 회복하고도 남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HBM과 관련된 이제 이슈를 설 연휴 이후에도 반드시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소부장 종목들 특히 HBM 전용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실적을 딱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전통적인 이제 DDR4나 뭐 DDR5 혹은 낸드 이쪽에서 나오는 매출과 HBM 쪽에서 나오는 매출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HBM 쪽에서 나오는 매출 성장세만 높다라고 하면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다 같이 좋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의 반도체를 꼭 좀 집중하셔서, 제가 뭐 어차피 방송에서도 계속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반도체를 잘 보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제약바이오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좀 온몸으로 좀 바람이 불고 있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들 알테오젠이 이틀 연속 올랐네요. 사흘 연속 올랐네요. 나흘 연속으로 올랐네요. 5일 연속으로 올랐네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알테오젠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지루하게 움직였죠. 30만원 전후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랬잖아요. 그쵸? 정말 지겹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시면은 알테오젠이 요번 주 들어서서 딱 월요일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하더니 내리 연장으로 그냥 5일 연속 올랐어요. 그쵸? 내리 연장으로 지금 5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요 구간 동안에 김 대표가 알테오젠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당연히 사죠. 아니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알테오젠을 안 사고 다른 걸 삽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제약바이오 종목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건 뭐 선택의 문제고요. 나는 제약바이오도 큰 종목보다는 좀 중소형주를 선호한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30만원 밑에서도 사고 30만원 위에서도 계속 사고, 심지어 이번 주에 또 이벤트 때 들어오신 분들도 사시라고 제가 32만원대도 매수 문자 드려서 샀어요. 그죠? 오늘 오영부영 지금 36만원 올라왔잖아요. 20% 넘게 수익 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 조도 안 팔고 그냥 다음 주에 40만원 구경할 거니까, 설 연휴 끝나고 나면 또 40만원 구경할 거니까 가만히 들고 계세요 이러고 그냥 들고 있는 거거든요. 알테오젠. 제가 왜 알테오젠, 이거는 코스닥의 방향성하고도 연결되는 거고요. 알테오젠 자체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그냥 1순위로 사는 게 알테오젠이잖아요. 오늘도 알테오젠 매수한 거 보면은 거의 12만 주를 샀잖아요. 지금 샀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같이. 개인들은 뭐 계속 팔고 있는 거고. 점점 가벼워지고 있고, 설 연휴 전후로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오젠도 힌트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FDA 승인 문턱이 좀 낮아진다. 제가 이게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일본의 다이치 상표하고 지금 트랍2 단백질 변형에 대한 ADC 요번에 FDA 승인 받은 거 말씀드렸었죠. 이게 진짜 좀 상징적인 사건이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자부하건대 대한민국에서 이런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주식 전문가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도 이걸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거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올해 FDA 개혁,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보건정책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다. 객관적인 이제 지표들이 기존에 강조했던 FDA 기준을 충족을 안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의약물 수요를 더 고려를 한 거거든요. 내성이 생기고 의약품의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한 정책적인 판단. 그게 신약 승인의 문턱을 좀 낮춰서 추후에는 빅파마 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고 신약 승인을 많이 해주고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확대시키고 이러면서 약값을 떨어뜨리려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거든요. 이 전체 생존기간 지표가 만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것도 ADC를. 그럼 앞으로 허투 단백질 대응하는 거, 트랍2 단백질 대응하는 거, ADC 시장이, 제가 이거는 작년 연말부터 올해 그냥 제약바이오 키워드 가장 탑은 GLP-1 ADC다. 정말 조금만 과장해서 한 1000번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단순히 면역항암제 뭐 키트루다 이런 거 SC 대응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도 조 단위의 영업이익이 지금
기대되는 상황에서 작년 연말에 다이치 상큐 에너투 SG 제형하는 거 이제 발표됐죠. 계약금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럼 앞으로 정말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DC 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항암제들을 이제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거 다 나중에 제형 변경하면 SG 제형 변경 기술 수요 생기겠죠. 그냥 기술 이전이 그냥 앞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전후로도 제가 계속해서 뭔가 거래 하나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 꾸준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0만 원이든 31만 원이든 계속 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뭐 10% 20% 수익 내고 파는 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설 연휴 끝나면 40만 원 구경할 거니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알테오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익이 나더라도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도 보면 리가캠 바이오, 오늘 또 ABL 바이오도 이제 움직였죠. ABL 바이오 요즘에 이제 그 이상훈 대표가 좋은 얘기들을 요즘에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하는데 또 어제도 JP모건 이후에 뭔가 이제 빅파마하고 또 큰 계약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걸 흘렸는데 저는 이런 건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제약바이오를 거의 15년 이상 연구를 해온 결과 회사에서 하는 얘기는 안 믿어요. 저는 철저하게 제가 조사하고 판단하고 분석해가지고 특히 기술 이전이나 이런 딜과 관련된 건 있죠. 된다 그랬다가 오히려 상폐되는 경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임상 시험하는 것도 그렇고 신약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 이전하는 것도 그렇고 된다 그래서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거는 과거에 이 기업들이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어떤 기업들하고 딜을 체결했는지 그 이력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실제로 큰 계약은 서로 사인해가지고 공시 나오기 전에 못 믿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ABL 바이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추정해드렸잖아요. 작년에 이미 ABL 바이오가 1,400억 정도 이제 유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현금이 한 400억 정도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이제 임상이 이제 진척돼가지고 마일스톤 유입되는 게 한 600억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훈 대표가 4천억 정도 재원 확보해가지고 ADC, 이중항체 ADC 시장까지 이제 진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600억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근거로 추정해 봤을 때 최소 1조 6천억 정도의 딜이 나오면 계약금 10% 하면 그게 1600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게 뭐다? ABL001. ABL001 이게 이제 담도암 신약이거든요. 요거 이제 컴패스 테라퓨틱스 제가 설명드렸었죠? 컴패스 테라퓨틱스 지금 주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차트 보이시죠? 미국의 컴패스 테라퓨틱스 주가가 연초에 1.4달러 하던 게 지금 3달러가 넘었어요. 100%가 넘게 급등한 겁니다, 지금. 얘들이 올해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ABL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 받아간 담도암 신약 ABL001 이거 임상 2, 3상 탑9 결과 공개할 거란 말이에요. 그 기대감만으로 지금 컴패스 테라피틱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니까. 근데 ABL 바이오 고작 이거 올랐다고. 그리고 또 하나 ABL301. 요게 이제 사노피에 조단 이상 기술 이전 했던 거거든요. 사노피에. 조단 이상 기술 이전 했던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계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어저께 넌짓이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사노피 쪽으로 기술 이전하는 이 ABL001도 굉장히 중요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BBB 셔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이 그랩바디 B의 상용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후보 물질입니다. ABL301이. 알겠죠? 작년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슈하고 노바티스 파킨슨병 치료제 다 엎어졌다고. 12월 말에 이제 3상 결과 공개한 거 다 엎어졌어요, 여러분들. 유효성 입증 못 해가지고. 알겠죠? 왜 엎어졌느냐? 투과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뇌 신경계 퇴행성 질환, 알츠하이머든 파킨슨이든 이런 질환 같은 경우에는 BBB, 뇌혈관 장병 많이 들어보시죠? 이걸 뚫어낼 수 있느냐, 투과율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의약물의 효능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BBB 셔틀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셔틀 적용된 ABL 301이 사노피 쪽으로 1,000억 넘게 1조 원 넘게 기술 이전 된 거예요. 그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몇 개 없다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 301 가치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쟁하는 기업들이 유효성을 입증 못 해가지고 엎어졌는데 투과율 관련해서 그래프바디 B의 상업적 가치를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2조도 안 돼요 얘는. 그러니까 이상훈 대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계속 CEO 인터뷰가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냄새를 잘 맡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 ABL 바이오 시총 한 4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게 살짜리예요, 살짜리. 맨날 여러분들이 뭐 갭상승 출발해 기사 나오고 또 세론이다. 뭐 세론에서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를 알면은 이게 살짜리인지 팔짜리인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쵸?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아시겠죠?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TV 방송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약바이오 금리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보스 포럼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야, 이 독립기관인 연준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곧 만나겠다. 만나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파격입니다. 이건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가지고 기준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하면은 난리 나죠. 그냥 야당에서 바로 탄핵안 상정할 거예요. 독립기관인 한국은행 금리에 간섭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전 세계 경제 석학과 주요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그냥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만나가지고 금리 인하 요구하겠다. 자, 세계가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전 세계가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트럼프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살아나는 거 아닌가? 그럼 제약바이오 좋은 거 아닌가? 맞아요. 물론 좋은 거고. 근데 다만 저는 오히려 더 좀 디테일하게 보면 오늘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금리 인상하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는 요소고.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적인 금리 동결 얘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다음번 금통위 때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30원까지 이제 떨어졌으니까 환율이 지금 28원까지 떨어지네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환율이 떨어지니까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나고 또 한국은행 금통위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아지니까 뭐 좋은 거잖아요. 여차저차 하면은.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방금 제가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 이제 자본 조달 필요 없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10년, 15년 동안 추적 관찰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오고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다 줄줄 깨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자료 없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떠드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기업들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10년, 15년 동안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고 빅파마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 봐왔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다니까 이 기업들은. 아니 자본 조달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기술 이전해서 계약금 받고 기술 이전했던 후보 물질들이 임상, 2상, 3상 올라가가지고 마일스톤 받고 심지어 이제는 신약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매출의 로열티까지 받게 되는데 자본 조달을 뭐하러 합니까?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금리에 진짜 민감한 건 5G나 전력 인프라나 이렇게 대규모 투자 수십조 원, 수백조 원씩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지.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금리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다니까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가 보셔야 된다라고 작년부터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알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금리 내리고 올리고 민감도는 저는 상당히 낮아졌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을 바라볼 때 전체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자체는 아직도 제약바이오가 가장 금리에 민감하다. 금리 내린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호재, 금리 올린다라 그러면 제약바이오 악재, 이렇게 생각. 오늘도 딱 어쨌든 겉으로 드러나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과, 그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났다.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이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시장 대응을 할 때 투자자들의 이제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코멘트 자체가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오늘 퓨처캠도 한번 보세요. 제가 퓨처캠 전에 셀비온도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거 전립선암 신약. 여러분들 이게 이제 틈새인데 ADC나 뭐 GLP-1이나 비만 이런 쪽이 올해도 여전히 각광받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놓치고 있는 게 방사성 치료제 쪽이다. 와, 이거 정말 핫하다. 올해 방사성 치료제 쪽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정말 잘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 드렸었죠. 셀비온이 바닥에 지금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셀비온 다음에 여러분 뭐가 간다? 퓨처캠.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찌는 퓨처캠이잖아요. 글로벌 임상 2상 중간 결과가 공개가 됐고 올해 1분기 중에 3상 탑라인 나올 겁니다. 올해 안에 임상 3상 2상 탑라인 나올 겁니다. 올해 안에 임상 3상 진입하게 되면 이거는 또 대박이죠. 그쵸? 실제로 또 퓨처캠은 알츠하이머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이 도나네맙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쓸 때 CMO 역할을 했던 기업이 또 퓨처캠입니다. 방사선 진단제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릴리하고도 이제 관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전립선암 임상 2상 결과 탁월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됐고 근데 이상 결과 공개 나오고 나서 세론 돼가지고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단기 재료가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사실은 3상에 진입을 한다라는 거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나라 방사성 치료제 기업들 중에 또 하나의 캐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라이 릴리도 포인트 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을 이 방사성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이 1조 8천억의 딜을 주고 그냥 바로 인수해버릴 정도로 방사성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또 퓨처캠하고 같이 일하다 보면 그런 식의 협력이 또 추진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 펩트론도 일라이 릴리. 원래 일라이 릴리를 여러분들이 비만 치료제 기업으로만 아시는데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외에도 정말 많은 의약품 시장 적응증에 지금 치료제를 출시해 놓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야말로 글로벌 빅파마입니다. 펩트론, 퓨처캠 이런 기업들이 다 일라이 릴리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무 명확하게 올라갈 게 보이는데 주가가 바닥에 있으니까 이거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오늘도 이거 아침에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 매수하시라고 문자 드렸어요. 퓨처캠은. 이게 지금 바닥에 안 움직일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급등할 때 절대 안 사잖아요. 저는 제약바이오 됐건 어떤 업종이 됐건 저는 이렇게 막 장대항목 올라온 데서 안 삽니다. 저는. 여기 또 보시면 퓨처캠도 오늘 문자 드린 거 이거 보시면은 오늘 오전에 11시 반에 이거 매수 문자 드렸거든요. 18,200원에 샀어요. 여러분들. 신규현 퓨처캠 18,200원에 매수 전립선암 신약 3상 진입 기대 릴리 협력 이러면서 문자 딱 드렸잖아요. 18,200 움직이기도 전에 샀다니까. 오늘 오전에 이러고 있을 때 샀단 말이에요. 지금 거래도 없고 막 왔다 갔다 18,000 요때 샀어요. 이게 지금 오늘 종가가 22,000원이잖아요. 10% 올랐죠. 10% 넘게 올랐죠. 근데 안 팔아요. 이걸 오늘 시작하는데 이걸 왜 팝니까?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갑자기 왕창 매수해서 거래를 터트려 놨잖아요. 추세가 이제 돌아서고 있고 3만원까지 올라갈 건데 이걸 왜 팔아 이거를. 그냥 움직이기 전에 사놓고 있다가 제약바이오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기세로 간다고. 바닥에 공략해놓고 그냥 뚫고 올라가면 한 30-40% 수익 내고 그냥 매도하고 또 후속주 공략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퓨처캠 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종목 웬만한 애들이 오늘 추세를 보시면 뭐 ABL 바이오도 상단을 이제 뚫어놨고 뭐 리가캠 바이오, 알테오젠 뭐 다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스물스물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 연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은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비중 확대입니다. 바람을 타고 있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제가 분명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시작하기 전에도 지난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을 때도 여러분들 오히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야 명확하게 처음으로 초청받은 알테오젠 가서 정말 많은 빅파마들하고 미팅했고 ABL 바이오나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유력한 기업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기술 역량을 보여주고 어떤 마케팅을 했는지가 딱 판가름이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땡긴다 그랬잖아요. 알테오젠 이번 주에 그냥 20% 땡기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펩트론도 이거를 펩트론이 여러분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 안 해서 이게 악재다 약간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아니라 그랬죠. 처음부터 영업할 필요가 없는 회사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돈 들여가지고 왜 참가를 하겠느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일라이 릴리하고 이미 어느 정도는 아주 내밀하게 계약이 단계가 이제 진척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지금 엊그제 뭐 엄민홍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쓴 걸 보면은 다수의 기업들이 실사를 요청해가지고 펩트론은 이 비만 치료제 1개월 제형을 적용한 의약물 생산하는 이제 공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량 생산 1개월 제약을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 시장에 지금 뭐 2028년 되면 시장 규모가 180조 원이 뭐 이게 뭐 크게 보는 데는 막 400조 원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GLP-1 유사체를 활용한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의약품 시장을 막 180조, 400조 막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그냥 1개월 제형 기술 개발한 거 가지고 움직이겠습니까? 양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펩트론이 유상증자 해가지고 GMP 인증받은 공장 우리 증설 투자해야 된다.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당시 때도. 그러니까 펩트론이 유증받고 이렇게 폭락을 했을 때도 들고 있다가 따블 난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다가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로 유상증자까지 참여하고.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개월 약물 제형 개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인벤티지 랩도 있고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이야기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 펩트론은 상당 부분 대량 생산에 근접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제약바이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주가가 작년부터 이렇게나 올라왔는데 고평가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고평가는커녕 지금이 또 매수 기회입니다. 알겠죠? 지금이 또 매수 기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업종 전략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라니까. 지수가 이렇게 상방으로 흐름을 타고 가고 있을 때는 전체 계좌 수익률을 그 주도 업종의 흐름을 타고 가야 시장보다 월등히 앞선 수익률을 만드는 거지.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못 쫓아가요. 절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1분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적정한 비중으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들 시장보다 뭐 3배, 4배씩 이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업종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계좌 전체 수익률이 시장보다 월등히 앞선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너무 명확합니다. 이 설 연휴 이후에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철저하게 비중 확대 전략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짜 ABL 바이오도 뭐 빅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도 빅딜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리가켄 바이오 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분명히 또 빅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도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대장주 알테오젠이 주가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되게 가볍거든요. 메디포스트.
근데 2월 달에 또 첨생법 개정안 시행되기 때문에 세포치료제 시장에서도 또 관심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총 3천억, 4천억 이런 작은 종목들도 대장주들이 이제 출발을 하면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한양행 올해 렉라자 매출 진짜 좀 기대되죠. 그다음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매출 뭐 너무너무 기대돼. 최근에도 또 수주공시 나왔어요. 미국 자회사에. 자리도 좋고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고 있고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바이오협회에서 올해 주목해야 될 10대 파이프라인 10개를 공개했거든요. 그 10개 중에 IMVT 1401, 1402 요 두 개 다 포함됐습니다. 미국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한 거 있죠. 둘 다 포함됐다니까.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반응이 없어. 반응 자체가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매수 기회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대형 호재가 나왔는데 정작 주가는 전혀 안 움직여.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를 듣고 공략을 하면 정말 이게 찬스다. 이런 걸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이제 기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지금 살만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뭐 널리고 널렸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케줄, 이벤트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고 이제 3월, 4월, 5월 계속 이제 학회 미국 암학회 AACR, 면역항암 학회 ASCO 계속 줄줄이 이제 학회 일정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일정들을 감안하면 또 1분기 때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너무 명확하게 시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미 수도 없이 많이 강조를 해드렸고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다들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로봇도 오늘 또 베어로보틱스 LG전자가 인수를 했잖아요. 정말 이거 삼성하고 LG가 완전 판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이 작년 연말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지분 35% 확보 2월달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삼성 로보틱스로 사명 변경할 거다. LG도 CES 끝나자마자 로봇이 미래다. 우리도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면서 베어 로보틱스 지분 투자해가지고 오늘 51% 콜옵션 행사해가지고 51% 만들었죠. 최대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판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이젠 RNM,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삼성향, LG향 기업들이 이제 다 날라갔다. 그리고 또 2월달에 또 이슈가 있는 게 여러분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사실 지금 트럼프의 거의 황태자, 거의 뭐 부통령, 실질적인 부통령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이런 게 이슈가 조금 테슬라 쪽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미국 증시는 막 신나가지고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다우지수, 그쵸?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트럼프 취임하고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다 기술주, 빅테크, AI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이 붙어버리고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쉬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좀 언짢을 수밖에 없죠 서로. 그러니까 또 분명히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거거든요. 로봇이든 AI에 대한 거, 또 테슬라와 관련되어 있는 뭐 또 다른 우주항공 쪽은 또 뭐 트럼프가 취임 첫날부터 한번 세게 좀 밀어주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설 연휴 이후에도 이제 로봇 쪽 당연히 이제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건 결국 또 삼성이에요. 우리나라는 이 로봇 산업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이것도 로봇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데, 노동 집약적인 산업, 그리고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노동력이 뭐 인구 통계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로봇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떤 디바이스로 로봇을 본다라고 하면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2030년, 40년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우리가 집에 반려 로봇 같은 걸 키울 수 있고 또 집사 로봇 같은 걸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산업 현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돼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제조 현장에서 자동차 만들고 배도 용접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진짜 양자 컴퓨팅까지 같이 붙어버리면 이건 엄청난 대혁신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또 엄청난 혁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양자다 이러면서 또 투자를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죠? 요번에 제가 미국의 이민 정책을 로봇하고도 연결시켜 드렸었죠. 아, 이거는 경제학자가 아니라도 트럼프 경제팀의 그 누가 봐도 미국 내에 미국인들을 위한 일자리는 늘어나겠지만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없던 일자리를 만들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있던 일자리에 이민자들을 쫓아내고 그걸 미국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노동력 공급이 급감하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앞으로? 결국 해답은 로봇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화한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그 어떤 때보다 실질적인 조치들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 LG전자도 지분 51%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공급망 만들어야 되고. 삼성, LG는 투자를 했는데 현대차, 포스코, SK그룹, 하나그룹, 두산그룹 줄줄이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 연휴 이후에도 로봇이 그냥 대세다. 성장 섹터, 첨단 산업의 그 어떤 섹터보다 로봇이 가장 핵심입니다. 알겠죠? 제가 요거를 지금 한 달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설 연휴 이후에도 반드시 로봇 종목들 주소 담으셔야 된다. 특히 이건 또 약간 개별적인 또 이슈인데 저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재용 회장 이제 재판 2심 결과가 이제 2월 초에 바로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삼성은 그동안 2년, 3년 동안에 묵혀왔던 엄청난 이제 투자 보따리를 풀기 시작할 거예요. 뒤지고 있는 HBM 돈 쓰면 또 돼요. 얼마 전에 그 신호탄으로 제가 테크잉이 큐브 프로브 장비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결국 고집 부리고 설계 변경 안 하다가 이번 주에 D램 설계 변경하는 거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가 연초에 설계 변경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딱 테크잉이 삼성의 큐브 프로브 장비 양산 수주 시작한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뒤처지고 있는 HBM AI 반도체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고 물론 2심 재판 결과도 무죄가 나왔어요. 1심은 완전 무죄였습니다. 2심 재판 결과도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또 신성장 섹터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요즘 워낙 잘 나가죠. 바이오나 로봇 이런 쪽에 대한 엄청난 투자 계획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 연휴 이후에라도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이런 포인트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 절대 그냥 단타 치느라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재료가 아니다라는 거 제가 너무너무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트럼프가 집권 1기 때도 가장 좋아했던 게 SOC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느닷없이 또 5G가 움직이잖아요, 지금. 5G, 6G. 솔리드 보세요. 오늘 고점 뚫고 또 급등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HFR. RFHIC. KMW. 뭐 OE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한 이유가 뭐겠어? 갑자기 어저께 데이터 센터 투자하겠다고 한 게 결국은 나중에 AI 생성형 AI 보급하고 민간으로 서비스 확장하려 그러면 야 5G 6G 자율주행도 5G 6G AI도 5G 6G 로봇도 5G 6G 결국 다 통신 인프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G 종목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투자 계획 발표한 건 인프라 투자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5G 6G 종목들이.
삼성전자는 또 5G, 이재용 회장이 또 5G, 6G에 굉장히 관심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가 또 딱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결국 모든 건 이제 당분간은 요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원전, 그리고 5G, 6G 통신 장비, 이런 쪽에서 이제 상반기 때 핵심적인 트렌드들이 다 구축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2월 달에도 변함없을 거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다 같이 좋아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가입 안내 잠깐만 좀 해드리고 설 인사드리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VIP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1개월에 88만원 플러스 5일 기간 추가해드리고 3개월 264만원에 플러스 30일 기간 추가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 끝나고 1개월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1개월이라도 한번 해가지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매매를 해가지고 정말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계좌 수익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알겠죠? 1개월에 88만원 플러스 5일 기간 추가해드리고요. 3개월에 264만원에 플러스 30일 기간 추가해드립니다. 가입 방법은 1588-0648번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신규 가입이나 또 방 변경하실 분들 있죠? 지금 이벤트 기간 때 또 가입하신 분들 혹시 나는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88-0648번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방 변경 처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LS 간편 결제 1개월이라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 뭐 1월 31일부터든지 아니면 2월 3일부터인지 나는 1개월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02-3490-4670번 전화하셔가지고 LS 멘트 듣고 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BN골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가입 제 카페 제 사진 누르면은 제 카페 들어오거든요. 그럼 카페 가입 안내 페이지나 아니면 여기 버튼 있죠, 버튼 회원가입 버튼 요거 딱 누르시면은 제 카페 들어와요. 그럼 1개월 3개월 원하시는 기간 선택하시고 설 연휴 기니까 서비스 시작 일자를 설 연휴 이후로 여러분들이 딱 지정해가지고 1월 31일이든 아니면 뭐 2월 3일이든 여러분들 지정하셔가지고 약관 동의 이렇게 누르시고 결제하기 버튼 눌러서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직접 결제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제 진짜 뭐 우리 코스닥 시장 저는 단기적으로 800포인트까지는 그냥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작년 1월달 설 연휴 이후에 작년 2월달이죠. 2월달 설 연휴 이후에 코스닥 지수가 922포인트까지 급등했습니다. 작년에 진짜 설 연휴 이후에 922포인트까지 급등했었어요. 설 연휴 이후에 그냥 아주 단기간 안에도 800포인트까지 충분히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 오히려 약간 지금 시간 벌기를 했잖아요. 유럽 때리고 중국 때리고 캐나다 때리고 멕시코 때리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지금 시간 벌기 한 거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 완화되고 있고. 알겠죠?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800포인트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랠리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지수를 끌고 가는 핵심 수혜주들 가지고 계좌 수익이 이제 빵빵하게 스노우볼 효과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익의 효과를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1개월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또 수익 내가지고 3개월로 연장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 변경을 또 고려하신 분들은 변경해가지고 제가 리딩 해드리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딱 만들어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거죠, 그쵸? 네, 힐링타임님, 다시도전님 가입 축하드립니다. 진인호님, 네, 다시 돌아오셨군요, 진인호님. 우리 진인호님도 우리 방에 꽤 오래 계셨는데 다시 돌아오셨나 보네. 진인호님, 네, 가입 축하드립니다. 네, 다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됐어요. 가족분들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또 행복하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워낙 힘드시니까 좀 소비도 좀 잘 하시고 알겠죠? 연휴 잘 보내시고 오시면 또 주식시장이 알아서 또 돈 벌어 드릴 거예요. 알겠죠? 연휴 때 또
자녀분들 또 손주분들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알겠죠? 기분 좋게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또 작년 연말에 우리가 워낙 시장이 좀 어두워가지고 좀 연말 분위기도 안 났었고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올해 이제 1월 제가 계속 강조해드린 것처럼 1월 그리고 1분기 좀 승부를 볼 수 있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도 흐트리지 마시고 연휴 끝나고 나서 또 힘차게 수익 낼 수 있게 종목들도 잘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설 연휴 이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